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면 엑셀 프로그램을 배우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엑셀 2019 기초과정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데이터를 입력했잖아요. 숫자 데이터, 문자, 날짜 이런 것들. 이런 데이터를 화면에서 뭔가 보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보고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거 필터링해서 뭐 프린트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쭉 배웠는데 중요한 거는 데이터가 적을 때는 뭐 상관없어요. 데이터가 많을 때 그 데이터 숫자 하나하나를 본다는 건 어때요?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서 차트는 어떤 거냐면은 그 많은 데이터의 동향, 흐름 이런 것들을 보다 시각적으로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각화 도구가 바로 차트예요. 자, 오늘은 이 엑셀의 차트는 사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차트 작성 그리고 편집까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먼저 차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데이터만 보면은 정확하긴 해요, 데이터가. 근데 이 데이터가 한 개, 두 개면 집중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막 500건이에요? 뭐 700건이에요? 그럼 이들 데이터에서 누가 어떤 값이 제일 높은 값이야? 또는 어떤 지역별로 이걸 분류해보면 어떤 지역이 가장 뭐가 높아?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캐치하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데이터는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고 그 흐름을 계략적으로 시각적으로 빠르게 여러분이 캐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차트란 얘기죠. 자, 현재 워크시트의 차트를 만들기도 하고요. 여러분 업무상 별도의 시트에다가 차트를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차트를 만들 때 단축키는 Alt와 F1이에요. 또 성격이 약간 급한 분들은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데이터가 있어야 차트를 만듭니다. 데이터 원본 범위, 즉 차트로 표현하려는 그 대상에 범위를 지정한 후 F11키를 누르면 묶은 세로 막대형의 기본 차트가 별도의 차트원 시트에 만들어지기도 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렇게 직접 실습해 봐야죠. 여러분 여기 데이터 언더바 23.xls 파일을 열어주시면 돼요. 보시면은 제품 생산 워크시트가 있단 말이죠. 자, 제품 생산 워크시트에서요. 여러분이 나는 브랜드명하고 생산 원가 범위 잡았어요? 이렇게 하고 차트 만들어봐. F11키. 보세요. 어때요? 와, 만들어졌네? 예. 그러면 각 브랜드별로 생산 원가. 그 딱 보면 어때요? 여기 보면은 도니카죠, 도니카. 예, 여기. 도니카 제품의 생산 원가가 제일 높구나. 얼마인지 대략 뭐 35,000원 그 아래인데 보면 어때요? 가장 높네. 그 다음 두 번째 생산원가 높은 게 포터블 A네. 이렇게. 그 다음 뭐예요? 소니 앤 유가 가장 생산원가가 낮구나. 한 10,000원쯤 되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지만 흐름을 읽어보면 도니카 제품이 가장 비싸 원가가. 그 다음 포터블이야. 제일 저렴한 게 소니 앤 유네. 이렇게 흐름만 읽는 거는 차트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별도의 차트 1 워크시트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거를 어떨 때 여러분 쓰면 좋으냐면은 우리 왜 영업 그 업무 하시는 분들은 그 실적을 많이 이렇게 그 바깥에 많이 판촉용이나 뭐 또 아니면은 뭐 또 그 자체 사무실 안에서 많이 이렇게 붙여놓죠? 예. 그럴 때는 이 차트를 월말에 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별다른 기술이 없어도 돼요. 자, 여기 차트 1 오른쪽 눌러서 삭제. 너무 애를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브랜드 이름 또는 사원 이름 또는 예를 들어 화장품 회사 방문 판매 이런 그 영업소 같은 데는 영업소에 영업 사원 이름들이 올 수도 있고 또 제품 이름들 있죠. 그리고 얼마치가 팔렸는지 그거 매출액 이걸 써서 범위로 잡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잘 모르겠다. 배운 거 없다. 나는 머리 아프다. F11 만들어졌죠. 이렇게 하고 차트 시트가 만들어졌습니다. 파일에서 인쇄 누르면 돼요. 우와, 정말요? 네, 보세요. 우와, A4 용지 한 장에 딱 나오네요. 가로 방향. 그죠? 그럼 인쇄하면 돼요. 아, 어렵지 않다. 예,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너무 많은 시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좀 복잡하더라. 예, 이게 이제 원리 원칙대로 가진 않잖아요. 자, 삭제. 자, 저는 업무에서요, 인쇄는 필요 없어요. 저는 업무에서 이 애들을 좀 분석하는 목적으로 차트를 이용합니다. 이런 분들 대상으로 이제 구체적인 설명 들어가야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보면은 자, 이제 이거 보여드렸어요. 급하면 이렇게 쓰세요. 자, 생산 비용 나왔습니다. 이렇게 브랜드 이름별로 나왔어요. 그러면 딱 봐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도니카가 비용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여기 소니 뉴가 제일 가격이 낮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차트를 우리가 좀 더 여러 각도로 다양하게 만들 줄 알아야겠죠? 차트 작성 방법. 오늘은 막대와 꺾은 선 가장 기본적인 차트를 만드는 방법, 편집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겁니다. 자, 우선 저는 브랜드하고요. 생산 비용을 가지고 어떤 브랜드의 생산 비용이 가장 높은지 일단 차트로 만들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렵지 않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요, 여러분. 브랜드명 우선 차트를 만들기에 앞서서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B3에서 B10. 그리고 붙어 있으면 그냥 범위 지정하면 되고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범위를 잡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생산 비용부터의 금액 8억 1,195만 4천 원 다 범위 잡으시면 돼요. 잡았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삽입, 메뉴 삽입 탭에 자, 차트 그룹 보이세요?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기본 차트가 뭐냐면 여기 세로 또는 가로 막대형 차트 보이세요? 요거 목록 단추 눌러요. 그러면 세로 방향의 세로 막대 3차원은 입체적으로 표시하는 거. 그 다음에 가로 막대. 보이죠? 우리는 세로 막대.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묶은 세로 막대형 눌러보겠습니다. 어때요? 나왔네. 그죠? 그럼 이걸 끌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볼게요. B에 이렇게 움직여요, 여러분. B에 12번지에 딱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 조절점 보이죠? 얘를 붙잡고 이렇게 늘려보세요. 괜찮아요. 잘못되지 않아요? 이렇게. 가능하죠? 예, 이렇게 늘려요. 이게 차트예요. 간단하죠? 자, 그런데요. 이제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차트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데이터 하나가 누락됐다고 하나만 추가해달라고 연락 왔어요. 차트 만들었는데. 그래도 옛날에는 얼굴 찡그릴 일이었지만 지금은 얼굴을 찡그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어디쯤에 누락됐나요? 물어보니까 소니하고 포터블 사이에 뭐가 빠졌대요. 그러면 소니, 뉴 요 행머리 글의 마우스를 클릭하고
자, 지금 이렇게 7개 항목이에요. 자, 소니 뉴에서 행머리글 오른쪽 눌러서 삽입하면 행이 삽입되지요. 자, 이렇게 삽입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 써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라쿤이 이렇게 썼어요. 라쿤인 B 이렇게 이름을 썼어요. 이런 브랜드가 있는데 생산 원가가 예를 들어서 얼마로 할까요? 네, 25,500원 이렇게 제가 썼어요. 생산량은 약 15,000개를 생산한다고 합시다. 그 다음 그 중에 불량품은 약 1,200개가 된다고 합시다. 됐어요? 여기까지만 입력하면 되죠. 왜요? 불량률, 그 위에 포터블 A의 불량률을 클릭해보면 계산 공식이 나오죠. 이런 수식은 여기 여러분 얇은 십자가 채우기 핸들링 아래로 끌어요. 나오죠. 생산 비용도 수식 데이터이므로 위의 데이터에서 채우기 핸들링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라쿤인 B 차트에 반영되었을까요? 됐네요. 편리하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에 누락된 데이터를 추가하면 차트에도 그 내용이 반영되더라. 됐습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이 데이터가 제거되면 차트에서도 그게 반영됩니까? 해보시면 되죠. 7행 클릭하고 행머리글 오른쪽에서 삭제 누르면 라쿤인 B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참 간단하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차트 쉽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내가 차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갑자기 차트 데이터 다 바꾸라며 차트 분석을 새로 해보라며 갑자기 막 직원들이 다가왔어요. 동료들이. 이렇게 바꿔보자 하고 어떻게 바꾸냐면 생산 비용만 따져서는 도니카가 제일 높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생산량이 있는데 생산량과 불량률과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분석하는 용도로 차트를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생산량이 높으면 불량률도 과연 높을까? 이거 분석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브랜드별 생산량 데이터와 불량률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차트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어도 되지만 그보다는 우리는 배우는 차원이니까 얘를 편집하는 데이터를 바꿔보는 그런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요? 자, 잘 보세요. 이 차트에서요.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를 눌러요. 차트 클릭하고 오른쪽 누르면 바로가기 메뉴가 쫙 떠요. 여기에서 데이터를 선택하겠다. 데이터 선택 눌러보세요. 자, 데이터 선택을 누르면요. 현재 계열이란 말 나오죠. 이 계열이 바로 뭐냐면 이 막대가 나타내는 게 뭐냐. 생산 비용이다. 이게 계열이에요. 항목이란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생산 비용 이제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생산량과 불량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생산 비용을 클릭하고 제거를 눌러줘요. 정말요? 예, 제거 없어졌죠? 그리고 추가. 자, 계열 이름이 뭐라고요? 생산량부터 클릭. 이렇게. 그 다음 계열 값도 클릭해서 다 지우고 생산량 데이터 범위. 이게 생산량의 데이터 범위 값이 되죠? 확인. 어때요? 하나 들어갔네? 또 추가 눌러줘요.
자, 또 하나의 항목 뭡니까? 불량률 클릭. 그리고요. 불량률의 데이터 값 범위 3.4%부터 5.6%까지. 됐나요? 확인. 자, 이렇게 했더니만 두 개의 항목. 아까는 한 개 항목이었는데 지금은 두 개 항목이죠. 그리고 여기 가로 항목축 레이블이란 말 나오죠. 이게 뭐냐면 아까 왜 브랜드 이름 써 있었죠? 그 이름을 말합니다. 따라서 편집 눌러가지고 축 레이블 범위 나오죠? 클릭하고 여기 여러분 브랜드 이름 누나부터 믹제이 보이죠? 바로 얘가 바로 아래 이 막대 밑에 뭐 루나, 덴보, 포터블 이게 바로 축 레이블이에요. 확인. 나오죠? 한 번 더 확인. 눌렀습니다. 자, 내려가니까 어떻습니까? 오, 나온다. 루나, 덴보. 얘가 바로 항목 축 레이블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바로 뭐다? 계열이에요. 계열. 그런데 말 못할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여기에서 이 애는 생산량을 나타내는 거 맞아요, 여러분? 예. 근데 여기 붉은 빛을 띠는 애가 너무 흐릿하게 보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불량률이거든요. 근데 왜 얘는 약하게 보여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 이 값 보여요? 2만, 4만 이름 뭐라고 써 있어요? 마우스 살짝 갖다 대면은 세로 축, 세로 값 축. 즉 뭐의 값이냐면 이게 생산량의 데이터 값 중심으로 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생산량은 데이터 값이 이와 같아요. 그런데 불량률 데이터는 어때요? 3.4%, 4.1%. 여러분 45,000하고 3.4%하고 이게 어때요? 45,000 데이터 값하고 3.4%. 3.4%가 이렇게 2만, 4만 이렇게 써 있는데 3.4%가 제대로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항목의 데이터 값 차이가 얘는 생산량이고 얘가 불량률이라 나타내는 데이터 값의 차이가 이렇게 클 때는 이 불량률 중심으로 또 하나의 축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클릭 가능해요? 잘 안 되죠? 너무 작아서.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차트를 클릭하면 이 위에 메뉴가 두 개가 생겨요. 차트 관련한 차트 디자인 메뉴와 차트 서식 메뉴 보이십니까? 두 개 메뉴가 생기는데 그럼 여기서 서식으로 오세요. 그러면 차트 영역 이렇게 나오죠? 아래로 화살표 누르면은 계열, 자 지금 생산량이 안 보여요? 불량률이 안 보여요? 불량률이죠? 계열 불량률 클릭 이렇게 하면은 불량률 데이터가 선택이 돼요. 이 불량률 계열이. 그러면 이 계열 중에 아무 데나 마우스를 올려놓고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떠요. 뜨네. 그러면 여러분 얘를 뭐라고 불렀어요? 계열. 그러니까 여기 현재 차트는 두 개의 계열이 나오죠? 바로 불량률과 생산량. 그죠? 자, 그러면 현재 제가 불량률 계열의 데이터 계열 서식을 눌러보겠습니다. 계열의 서식. 현재 선택한 불량률 계열의 서식을 보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대화 상자 뜨지요. 여기서 보조축 이거 눌러보세요. 보조축. 어때요? 얘가 얘의 눈높이에 맞는 값이 나오네. 그죠?
그러면서 가만히 있던 그 불량률 데이터가 마치 막대 자석의 빨간색 방향으로 이렇게 막대 자석처럼 만들어졌어요. 그죠? 자, 이렇게 나와요. 닫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게 생산량이고 어떤 게 불량률인지 헷갈리죠? 그래서 두 막대 중에 둘 다 막대니까 하나는 막대로 표시하지 말고 현재 요 불량률을 꺾은 선으로 표시를 하면 보다 더 강조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생산량은 막대, 파란색 막대로 불량률은 꺾은 선으로 표시를 해보자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꺾은 선으로 만듭니까?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 여기 막대 현재 요 불량률 나타내죠? 여기서 아무 불량률이든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바로 가기 메뉴. 자, 이거 계열이죠? 불량률 계열에 차트 종류를 변경하겠다. 뭘로? 꺾은 선으로. 눌러보세요. 자, 이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불량률 묶은 세로 막대형 혼합이라고 나오죠? 되게 똑똑해요. 그럼 어떡해요? 싫어. 나는 불량률은 막대가 아니라 자, 요거 아래로 화살표. 나 꺾은 선 중에서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이걸 고를 거야. 어때요? 와, 나오네. 확인. 나오죠? 자, 그럼 여러분 바깥에 클릭하면은 이렇게 하나는 막대, 하나는 꺾은 선, 콤보 형태의 차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요걸 보고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기 보면 덴보라던가 도니카, 특히 덴보라는 브랜드는요. 생산량이 굉장히 높지요. 생산량이 다른 어떤 애들보다 높아요. 그러나 불량률은 어떻습니까? 예, 생산되는 데이터 양에 비해 불량률이 낮지요. 낮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와 대비되게 포터블 A는 생산량은 이렇게 생산량은 낮은데 불량률은 다른 애들에 비해 어마무시하게 높아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만들면은 우리가 전체 예를 들어서 1000개를 만들면은 1000개 중에서 약 160개 정도가 불량품이란 얘기예요. 16%잖아요. 16%. 그죠? 우와, 그죠? 16%를 넘네요. 그러니까 포터블 A는 불량품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 브랜드 제품은. 그죠? 그런데 비해서 이런 애들은 덴보, 도니카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덴보라든가 도니카 이런 애들을 브랜드는 딱 봐도 이 차트만 보고도 얘네들은 그 생산량이 높은 데 비해서 불량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요 차트에다 제목을 한번 달아볼까요? 제목을 어떻게 달죠? 네. 클릭하고 여러분 여기 메뉴에 보면은 차트 디자인 보이세요? 네, 디자인 요 메뉴를 누르면은 차트 요소를 추가시켜 주겠다. 요소 추가가 있습니다. 눌러볼까요? 그러면 차트의 제목이죠? 제목이 없다고 나오죠? 자, 우리 차트의 위에다가 제목을 만들 거예요. 클릭. 나오죠? 자, 지웁시다. 클릭하고 이 안에 내용을 이렇게 딜리트 눌러서 지운 다음에 브랜드별, 브랜드별 제품 생산량과 불량률, 분석 또는 추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가능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돼요. 이렇게 제목을 쓰고 이 제목이 크네 작네 홈 해서 글자 크기 여러분이 바꿔주면 되고요. 글자 색상 어떠한 내용 모두 다 여러분이 바꿔주면 됩니다. 채우기 색상 넣어도 돼요. 가능합니까? 이렇게
글씨 색깔. 예, 이게 낫겠네요. 이렇게. 가능하죠? 된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보는 사람이 어떤 게 생산량이고 어떤 게 불량률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 눌러서 어떤 게 불량률이고 생산량이다. 범례라는 애가 있습니다. 범례를 아래쪽에 배치하는 게 제 생각엔 나을 것 같아요. 자, 범례가 뭐냐면 이런 거.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딱 보고 생산량은 막대고 불량률은 꺾은 선이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가능합니까?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차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이 생산량의 막대를 클릭하면 이거는 생산량 계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계열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아까 보셨던 데이터 계열 서식 만납니다. 그죠? 참고로 저는 얘 뭐예요? 네, 생산량 막대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보면 간격 너비라는 게 있어요. 이거 값을 제가 이렇게 줄여보도록 하죠. 자, 점점 줄여보겠습니다. 쭉 줄였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 느낌이 오나요? 어떤 느낌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 막대가 너비가 점점 여기가 줄어들면 막대가 약간 띵띵해져요. 얘를 한 100? 이렇게. 어때요? 막대가 약간 똥똥해졌다. 예, 그죠? 간격을 좁게 만들려면 막대가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막대를 이거를 다시 200으로 바꿔볼게요, 이제. 200. 엔터 꽝.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간격 너비. 그 다음에 채우기 색에서 채우기 눌러가지고 여러분이 이 막대 색상을 그라데이션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라데이션 색상 여기서 여러분이 결정을 하면 돼요. 이렇게. 가능하죠? 방사용. 이렇게. 됐죠? 이런 효과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움 없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도전을 좀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 꺾은 선 보이세요? 꺾은 선도 좋고 막대도 좋아요. 자, 이 꺾은 선, 이 불량률 보이죠? 제일 높은 불량률. 도대체 요 값이 얼마지? 데이터를 보면 알 순 있어요. 포터블 A의 요 불량률을 보면은 얼마냐면은 여기 여러분 15.9%예요. 근데 이 차트만 봐선 어때요? 16%좀 되나 봐. 16% 약간 넘나?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얘의 값을 표시하고 싶어요. 차트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잘 보세요. 요 불량률이 요 꺾은 선이죠. 마우스로 클릭, 여기다 클릭. 한 번 더 이렇게 클릭하면 이 계열 전부가 선택돼요. 그죠? 한 번 더 클릭해요. 톡 했죠? 그럼 얘만 선택됩니다. 요 얘만. 오른쪽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보이세요, 여러분? 레이블 추가 보이죠? 클릭. 어때요? 15.9%가 얘만 표시된다. 그죠? 요렇게 여러분이 원하는데 가져다 놓으세요. 그리고 얘도 필요하다면 색상을 넣어도 되고 굵게. 이렇게 지정을 하면 돼요.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만약에 이 불량률 말고 여기 생산량 전체의 데이터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까? 그럼요. 오른쪽 누르면 돼요. 그 대신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
이 생산량 모두의 데이터를 넣으려면 계열입니다. 이렇게 다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그쵸? 오른쪽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렇게 누르면 다 생겨요. 아, 이해됐다. 그죠, 여러분? 지울 때는요. 예. 자, 여기 레이블 보이죠? 요 값, 레이블이라고 불러요. 클릭. 어때요? 우와, 다 선택되네? 그렇죠. 이때 딜리트를 탁 누르면 다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참 쉽다. 그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 위주로 여러분이 한번 그 차트를 직접 표를 가지고 저는 생산량하고 불량률의 관계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도 이게 이해가 된다면은 뭐 생산량과 불량품과의 어떤 관계, 예,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한번 차트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 도구, 차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형 차트 아주 매력적이죠. TV 뉴스, 또 잡지책, 뭐 보고서 이런 데서 많이 등장하는 차트 중에 하나가 원형 차트예요. 그래서 원형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 엑셀 2019 버전에서 첫 선을 보이는 깔때기형 차트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원형 차트는 어떨 때 써야 되느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반 애들이 있어요. 50명이에요. 그래서 50명 애들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장래 희망사항 뭘까요?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반 애들 중에 20명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대요. 그 다음에 10명은 과학자가 되고 싶대요. 10명이. 그 다음에 뭐 5명은 또 요리사가 되고 싶대요. 5명은 또 요리사. 막 이렇게 다. 그 다음에 또 3명은 뭐 또 다른 어떤 뭐가 또 되고 싶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전체 50명을 가지고 설문조사한 거죠. 그러면 전체 50명 중에 20명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차지하는 비중 20명 이렇게 표시를 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우리 반 50명 중에 20명 에서 40 몇 프로 이렇게 퍼센트를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체는 100%죠? 그렇죠. 전체 우리 반 인원 50명에서 각각 20명인 40 몇 프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표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0% 정도는 뭐 과학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각각의 비중을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쓰는 게 원형 차트예요.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장래, 희망, 직업. 이게 하나의 항목이죠. 근데 이 희망사항 안에 여러 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원형 차트는 한 개 항목에 대해서, 즉 단일 계열의 데이터 비중을 표시한다던가 그것을 백분율로 보여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차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통사고 건수를 쭉 전국 그 지역을, 시도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매겨본 결과 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경기도가 18%, 경상북도가 10%, 이렇게 차트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게 원형 차트. 이해되죠? 그래서 원형 차트는 주로 선거 기간에도 많이 표시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응답 비율, 뭐 남자 몇 프로, 여자 몇 프로 이런 거 표시할 때도 원형 차트를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원형 차트를 만들어 봐야 되는데요. 우선 요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데이터 언더바 24 이걸 열어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언더바 24.xlsx 파일을 열어주시고 자, 이 데이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은 여기 원래 공공데이터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공공데이터 포털에 들어가면 이런 데이터가 다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데이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데이터에서 2014년 데이터만 먼저 한번 필터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필터링한 데이터에서 발생지 시도가 나오거든요. 그 시도를 일단 이쪽으로 복사해 갖고 와서 중복된 내용을 다 제거를 했더니 이렇게 각 지역이 나왔어요. 그래서 각 시도별로 사고 건수가 몇 건이고 그 중에 사상자 수는 몇 명이고 그리고 이 사상자 안에서도 사망자 수가 몇 명인지 이것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먼저 사고 분석 시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됐어요.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네, 엑셀이에요. 별건 없어요. 다 배운 내용. 배웠지만 이건 또 딴 나라 얘기 같아요. 응용 작업이죠. 조금 연습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졌다는 거 먼저 보여드렸고 참고로 얘네들은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SUMIF, COUNTIF에서 이렇게 데이터들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 시트를 없애면 안 된다는 게 결론이에요. 네. 여기를 참조해서 요게 계산됐으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제가 또 말을 길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전국 교통사고 분석에서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이거 시도별로 사고 건수 비율로 좀 표시해줘. 비율로. 그럼 이거 원형 차트로 표시를 해야 돼요. 전체 사고 건수 100%라고 봤을 때 각 지역별 분포를 원형으로 만들자 이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보시면은 자, 삽입에서 차트. 그럼 여기서 원형 차트가 있어요. 원형 또는 도넛 차트. 보이죠? 참고로 발생 시도별로 사고 건수, 요 건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원형 차트 3차원 원형 보이죠? 요거예요. 허허허, 다 만들어졌군. 그렇습니다.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들려요? 드래그. 이렇게. 또는 여러분 이렇게. 자, 차트를 클릭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지워보세요. 자, 지운 다음에 발생 시도 사고 건수 범위 잡았죠? 잡은 다음에 난 아는 게 삽입에서 막대밖에 없어. 그럼 막대로 먼저 보세요. 이렇게. 봤어요. 데이터를. 이렇게 봤어요. 막대로. 근데 막대로 봐도 이게 막대 차트는요. 비교하는 용도예요. 비교하면 경기도가 제일 사고가 많이 났네. 그죠? 그 다음 경북이야. 이건 알겠는데 이 비중을 따지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이거 원형 차트로 바꿀래. 이렇게 차트의 종류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차트 종류 변경 눌러서 원형 벌써 나왔네요. 나 밋밋한 거 싫어. 밋밋한 건 2차원, 약간 독특한 건 3차원. 3차원이 더 이뻐 보이네요. 확인. 이렇게. 됐죠, 여러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사고 건수라는 말 보이죠? 이게 차트의 뭐다? 제목이다. 자, 제목이니까 어때요? 요 애를 클릭해서 지워요. 그리고 뭐라고 씁니까? 시도별 이렇게 시도별 교통사고 비중 이렇게
쓰겠습니다. 됐어요. 홈 탭에서 제목, 글자 크기 18로 하겠다. 크게 키워요. 빨간색으로 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바깥에 클릭.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여러분 2차원으로 했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죠? 자, 죄송합니다. 바꿀게요. 차트 종류 변경해서 2차원으로 바꾸겠습니다. 예, 평면으로. 이렇게. 이게 좀 보기 편안하네요. 그죠? 자, 그럼 딱 보니까 어때요? 이게 마치 피자 한 판에 각각 피자 조각 하나하나 이걸 요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피자 한 판, 이게 하나의 계열이죠. 어떤 계열? 사고 건수라는 하나의 계열입니다. 그리고 그 계열을 지역별로, 자, 여기 클릭하니까 어때요? 이 피자 한 조각, 가장 큰 조각이 바로 경기도의 사고 건수 1803. 가로 열고 18%라고 아주 소상하게 써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다 시각적으로 더 강조해서 보여줄 것인가?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이 경기도 있잖아요. 얘 색상을 좀 바꿔주면서 얘를 이렇게 돌려가지고요. 마치 얘를 회전시켜서 얘가 한 요쯤에, 즉 3시 정도, 지금은 12시에서 2시 방향 와 있죠. 1시에서 3시쯤에 갖다 놓을 생각이에요. 얘를. 그걸 어떻게 해요? 자, 궁금하시죠? 마우스로 잘 보세요. 한번 이 경기도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세요.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돼요. 피자 한 조각, 얘만 선택돼요. 됩니까? 오른쪽 누르면요. 데이터 요소 서식이라는 애가 존재해요. 띵 눌러요.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또는 더블 클릭해도 나와요, 얘가. 그러면 첫째 조각의 각 빵도 되어 있죠? 빵도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위로 단추 눌러봐요. 어떻습니까? 마치 다트판이 돌아가는 느낌이죠. 이렇게 돌리면서 여러분이 방향을 따져보는 겁니다. 자, 됐나요? 자, 됐으면은 잠깐 여러분 닫기 누르면 이렇게 닫혀져요. 자, 어때요? 돌아간 거 마음에 듭니까? 그래요. 이렇게 놓고 자, 이제 얘의 색상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눌러서 방금 전에 들어간 대로 데이터 요소 서식에서 이 페인트 통 보이죠? 채우기 색. 채우기 여기서 색상을 여러분이 바꿔주면 돼요. 단색, 그라데이션 다 있어요. 그라데이션으로 바꿀 거면 그라데이션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을 골라보시면 되세요. 됩니까? 이렇게. 됐죠? 방사형, 사각형, 경로형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닫기. 어떻습니까? 멋있다. 그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 조각만 여러분이 특히 강조할 애가 있다면 그 애만 한 번 더 전체 클릭하면 피자 한 판, 한 번 더 클릭하면 그 요소.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 자, 중요한 건 이 멀거니 원만 딱 갖다 놓으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뭘 해라? 네, 이 원에 대해서 여기는 어떤 지역이고 전체 사고를 이 동그라미 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100%라고 봤을 때 얘의 비중이 몇 프로인지 얘네들을 다 표시해보자 이겁니다. 자, 표시를 할 때요. 마우스로 자, 이 원 클릭 어때요? 전체가 선택되죠? 그러면 메뉴에 보면은 차트 디자인 메뉴에 차트 요소 추가라는 거 보이세요? 네, 여기로 오셔야 됩니다.
차트 요소 추가해서 아래로 화살표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레이블이란 말 보이죠? 레이블. 자, 지금 없다고 나왔죠? 가운데 어때요? 마우스 갖다 대기만 하세요. 왼쪽, 안쪽 끝, 바깥쪽 끝, 그 다음에 자동 맞춤, 그 다음에 데이터 설명선. 이게 이제 새롭게 추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데이터 설명선 어때요? 나 이거 좋아. 그럼 이걸 고르시면 돼요. 데이터 설명선. 그리고 이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을 누르면 됩니다. 자, 우리는 나는 데이터 설명선 좋아요. 그럼 이렇게 그냥 누르면 사실 표시는 다 되거든요. 깔끔하긴 해요. 그죠? 자, 그런데 좀 더 얘네들에 대해서 뭔가 바꿔야겠다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에서요. 잘 보세요. 차트 요소 추가의 데이터 레이블의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레이블 옵션에 어때요, 여러분? 우와, 다 뜨네. 그죠? 이렇게 뜨죠? 그럼 여기에서 자, 현재 값이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나는 값이 뜨는 건 원치 않아. 그럼 값의 체크를 빼요. 어때요? 100분율만 나온다. 그죠? 그럼 이게 100분율이고 여기 항목 이름이 바로 요 발생 시도를 말하는 거예요. 됩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블의 위치 보이세요? 가운데에 어때요? 우와, 이게 뭐예요? 그죠? 안쪽 끝에, 그 다음에 바깥쪽 끝에, 그리고 자동으로 네가 알아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사실 유연성이 가장 큰 거는 자동 맞춤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자동 맞춤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닫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 그죠? 이렇게 표시를 하고 바깥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띵. 어때요?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바깥에서 다시 원 클릭 했어요. 그리고 요 조절점 여러분 요 각각 보이죠? 자, 잘 보세요. 이 중에서 경기도 보이세요? 자, 경기도를 한번 클릭하면 요거 피자 조각 하나 선택되죠? 경기도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경기도 요애를 바깥으로 살짝 빼봅니다. 살살살살 마치 피자를 접시에 담아요. 어때요? 빠진다. 그죠? 이렇게 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리고 경북 보이세요? 자, 이 위가 경북이에요. 경북 클릭, 한 번 더 클릭 하고 요에도 살살 빼보세요. 이렇게 조각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조각을 내면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요렇게 조각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됐어요? 서울도 클릭, 한 번 더 클릭, 요렇게. 근데 서울은 요렇게 빼볼게요. 자, 요렇게. 됐죠?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이 해놓고, 가장 중요한 지역만 이렇게 빼서 시각적으로 더 강조를 시킬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바로 원형 차트예요. 참 간단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엑셀 2019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깔때기형 차트도 좀 알아봐야 할 텐데요. 깔때기형 차트는요. 자, 좀 넘어가죠.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깔때기는 여러분 깔때기 모양 필터에서 우리 배웠죠. 이렇게 생긴 거 깔때기. 맞아요, 여러분? 네, 이렇게 생긴 차트를 우리가 깔때기형 차트라고 불러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엑셀이 버전업 되면서 점점점 처리할 데이터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죠. 즉 통계형 데이터가 엑셀에서 처리가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보다 시각적 효과를 내기 위한 도구들은 많아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깔때기는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봤댔자 여러분 머리만 아프세요. 자, 플러스를 눌러서 시트 1을 하나 제가 추가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은 방문 횟수. 그래서 1회 방문차. 그러니까 어떤 매장에 한 번 방문해서 물건을 사간 사람이 있고요. 자, 컨트롤 키, 이렇게 제가 끌었어요. 5회까지 할게요. 그래서 방문 횟수에서 자, 맨 처음에 이제 방문한 사람이 자, 방문 횟수 1회, 그 다음에 이용자 수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1회 방문 횟수의 이용자, 그 고객의 이용자 수는 뭐 예를 들어 한 4,000명이었다고 합시다. 근데 똑같은 매장을 두 번째, 그러니까 저번에 방문하고 이번에 또 방문한 사람은 이 4,000명 중에서 약 뭐 한 2,500명이 2회차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서 또 세 번째 우리 매장에 또 방문한 사람, 이러면 단골이 거의 되겠죠. 이런 사람은 약 1,000명 정도 되더라. 그 다음에 그 고객이 다음에 또 마음에 든다면서 네 번째 또 방문을 했어요. 그럼 이 1,000명 중에 네 번째 방문한 사람은 약 300명? 이 정도 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까지 방문해서 완전 우리의 VIP 고객이 된 사람은 그 중에서 50명 정도가 되더라. 이렇게. 즉 이렇게 순차적으로 시간을 점점 가면 갈수록 어때요? 어떤 고객이 있었고 그 고객이 처음에 잠재 고객이었는데 우리 매장에 한 번 방문을 했었고 그런 숫자가 4,000명이었는데 그 다음 이 고객들 중에서 서비스에 만족해서 두 번째 방문한 고객은 2,500으로 줄더라. 2,500명 중에서도 다음번 세 번째 방문한 사람은 1,000명. 이렇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가 줄어드는 이런 순차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데이터가 그 안에서 또 줄어드는 거. 그럼 이때는 맨 처음 데이터가 가장 어때요? 숫자가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서적으로 작업이 일어날 때 데이터의 양이 점점점 세분화돼서 줄어드는 이런 과정을 차트로 보여주고자 할 때, 이럴 때 깔때기를 쓰면 좋아요. 어떻게 쓰느냐? 범위 잡고 삽입해서 차트에서 모든 차트 들어가야 돼요. 모든 차트 보기 눌러요. 그러면 모든 차트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깔때기형 이게 있어요. 확인. 이게 깔때기예요. 이렇게 어때요? 진짜 깔때기 모양이네. 그죠? 이거 상하 대칭하면 배가 된다요. 그죠, 여러분? 배죠, 배. 거꾸로 세워봐요. 배 되지. 그런가? 네, 배예요, 배. 그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배예요. 그래서 이게 깔때기 배. 그죠? 이런 모양의 차트. 이게 바로 깔때기형 차트예요. 그래서 주로 이런 어떤 광고 분석이라던가 그 어디에서 어떻게 클릭 예를 들어 광고에서 클릭 유도 분석 이런 거 할 때도 똑같이 네이버에 어떤 뉴스, 어떤 거를 검색한 사용자가 몇만 명이었고, 그 중에서 이 버튼을 눌렀던 게 몇만 명. 이렇게. 또 시간대별로, 어떤 시간대에 들어온 사람이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몇만 명? 그 다음에 어디로 갔을 때, 그래서 어디를 거쳐서 우리 사이트에 왔다. 이런 거 분석을 할 때, 깔때기형 분석입니다. 됐죠? 자, 딜리트. 자, 이해된 거예요.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자, 저는 여기에 응용을 좀 해봤어요. 사고 분석 결과 경기도가 18%잖아요. 그래서 경기 지역이란 워크시트를 만들었어요.
경기도 내의 시군 지역을 쭉 만들었어요. 경기도에서 군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가평군, 양평군. 나머진 다 시예요. 그죠? 자, 그러면 경기 지역, 즉 여러분 여기 경기도의 사고 건수 1803건이에요. 그러면 경기 지역 여러분 여기다. C의 33번지에다 마우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놓고 시그마 눌러보시겠어요? 띵 엔터 꽝 하니까 아하 1803건 딱 나오네. 그죠? 나와요. 그러면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 1803 지우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깔때기형 차트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그럼 깔때기를 만들려면 여러분 깔때기는 제일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데이터가 가장 데이터가 커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경기 지역 사고 건수 중에 사고 건수를 클릭해요. 그리고 데이터에서 사고 건수가 가장 높은 애가 먼저 나오면 되죠. 정렬입니다. 정렬에서 큰 값이 먼저 나오는 건 내림차순. 이게 내림차순. 정렬에서 사고 건수 내림차순. 됐습니까? 확인? 어때요? 이런 화성시가 사고 건수가 제일 높네요. 2014년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화성, 평택, 수원, 여기는 주로 이제 경기 남부. 그 다음에 경기도 고양시, 자유로가 있는 고양시. 이런 애들이 사고 건수가 높았네요. 그죠? 자,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깔때기 만들어 보면 되잖아요? 자, 여러분. B의 1번지부터 C의 31라인인가요? 이 라인까지. 범위를 잡으세요. 잡고 어디로 간다고요? 삽입. 그리고 모든 차트 보기 눌러서 모든 차트에서 깔때기형 차트 확인. 어때요? 와, 무슨 태풍의 눈 같다. 그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조절점을 붙잡고 늘려보세요. 더 늘려요. 자, 늘려보시면은 어때요? 데이터 건수 나오네. 나와요. 그래서 차트 제목에 클릭하고 딜리트 해서 경기도 내 사고 건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바깥에 클릭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 여기서 마우스로 클릭하면 이 깔때기형 안에 막대 모든 요소가 선택이 되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서식에서 자, 디자인에서 해도 좋아요. 디자인에서 색 변경.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상 있습니까? 고르세요. 원하는 색상이 있다면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오렌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색깔 바뀌죠? 바뀐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안에 데이터 값을 클릭해 보세요. 값을 클릭했습니까? 홈 탭에서 글자 크기 더 키울랜다. 키우세요. 굵게 하고 싶어요. 하세요. 됐죠? 그리고 요거 요렇게 표시하면 너무 약한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여기요. 요 계열의 각각의 값들 있죠. 임의의 값 마우스 올려놓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요. 데이터 레이블 서식 존재합니까? 들어가요. 자, 들어가면 여러분 값에 체크가 되어 있나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시 형식이란 애가 아마 눈에 보이실 겁니다. 표시 형식 클릭. 자, 눌렀어요? 그러면 셀 서식이 나오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범주, 일반. 그리고 서식 코드 보이세요? 여기를 클릭해서 G표준 나와 있죠? 이걸 지운 다음에
우리 사용자 지정 형식에서 배웠던 대로 샵, 그리고 샵, 제로 또는 1000의 자리가 있다면 샵, 콤마, 샵, 제로 하고 한글로 건 이렇게 쓰면 좀 더 깔끔하겠죠? 건. 썼습니까? 한글로 건 하고 추가 눌러줘요. 어떻습니까? 바깥에 자 요거 서식 닫고요. 자 닫습니다. 띵 닫고 바깥에 클릭. 어때요? 깔끔하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깔때기형 차트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봤어요. 여러분께서도 이 깔때기형 차트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응용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트에 대한 내용 계속 다룰 건데요. 오늘의 차트는 어떤 거냐면은 방사형 차트가 있습니다. 이 방사형 차트는요 굉장히 핫해요. 얘는 어떤 제품의 품평, 이 제품 맛은 어떻고 맛은 5점 만점에 몇 점이고 포장 재질은 5점 만점에 뭐 몇 점이고 이런 것들을 도식화해서 표로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방사형 차트. 요새 유튜브에도 보면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차트가 방사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도 차트인데요.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깔때기형 차트처럼 지도 차트도 엑셀 2019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차트예요. 근데 우리는 이 지도 차트를 오늘 공부하면서 그동안 앞에서 공부를 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적절히 믹스하여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기대되죠?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방사형 차트. 여러분 어때요? 생김새 보여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느낌 들죠? 그래서 얘는 복잡한 데이터에는 절대 얘 쓰지 않아요. 그러면요? 단순한 데이터. 그래서 우리 회사 제품 남들이 어떻게 평가했대? 그 내용 조사해서 이렇게 그림을 보여줘요. 각각의 조사 대상들을 이렇게 요소로 배치해 놓고 그 점수대 5점이라면 5점 만점에서 우리 점수가 차지하는 각각의 위치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식해 놓은 거죠. 이게 방사형입니다. 그리고 지도 차트는 화면상에 잘 보이지 않는데요. 세계 지도 있죠. 이제는 글로벌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대상의 어떤 데이터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 인원 이런 거, 또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사용 시간, 데이터 사용량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차트로 그릴 때 지도만큼 좋은 게 없겠죠. 또는 특정 국가들에 대한 어떤 무역 수지, 수출 현황, 수입 현황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표시하고자 할 때 가장 강력한 차트가 아마 지도 차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디 좀 학습을 해볼까요? 어려운 건 별로 없어요. 자, 우선 방사형 차트부터 한번 배워보죠. 자, 방사형 차트는요, 여기 여러분 데이터 언더바 25.xls X 파일 작업 파일입니다. 자, 여기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3개의 워크시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품 비교 분석 워크시트. 바로 여기에서 방사형 차트를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회사 타키아라는 게 이제 우리 회사 주력 상품. 이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크기, 무게, 디자인, 가격, 기능의 질, 기능의 양. 이 6가지 측면에서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만 이러한 점수를 얻었어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똑같은 이 제품의 경쟁사 제품들, 라미노나 뭐 테라모 이런 회사 제품들과 비교를 했더니 얘네들도 점수가 이와 같아요. 예. 자, 그랬을 경우 먼저 우선 단독으로요. 우리 회사 타키야 상품의 각각에 대한 만족도를 방사형 차트로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이럴 때는 마우스로 범위를 A2에서 G의 3번지까지 범위를 지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요. 네, 이렇게 하고 여기 차트의 삽입에 차트 그룹에 모든 차트 보기 눌러요. 그러면 추천 차트에 없어요. 모든 차트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방사형 차트, 오늘 우리가 공부할 또 지도 차트도 보입니다. 방사형 차트 클릭해요. 그럼 어때요? 아, 이거 봤어.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위에 보면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차트 방사형이고 표식이 있는 방사형은 각각의 점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채워진 방사형은 이 안에 채우기 색이 적용돼요. 확인됩니까? 이것도 많이 써요. 됐죠, 여러분? 특히 여러분이 이거 확인해 보고 싶다면 편의점에서 만약에 제 강의를 듣고 계시다. 그러면 투썸 모모스 커피 있어요. 세특형 커피. 그 커피 뒤에 보면 이렇게 자기네 회사 바디감, 산미, 이런 거 있죠? 그거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우리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어때요? 나온다. 그죠? 타키야 제품에 대한 각각의 만족도 점수가 이와 같이 나와요. 이때 이 안에 이 방사형 있죠. 이 얘를 클릭해서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클릭을 해서요. 여러분이 이것을 편한 대로 여러분이 늘릴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차트 자체를 늘려볼게요. 자, 늘려요. 그리고 안에다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 클릭하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주 눈금선이라고 나오죠? 이게 눈금선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눈금선에 대해서도 현재 자동으로 되어 있죠? 색상입니다. 나 이 색깔 싫어. 그러면 눈금선 색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너무 진한데? 그죠? 눈금선은 너무 강조가 되면 데이터 자체를 오랫동안 지켜볼 능력이 없겠죠. 그래서 좀 옅은 색으로 골라줘요.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나 실선이 싫어. 그러면 여기 대시 종류에서 점선으로 바꿔도 돼요. 이해되죠? 이렇게 여러분이 바꿔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뭐예요? 바로 타키야에 대한 각각의 점수를 선으로 연결한 거죠. 이 선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클릭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차트 디자인과 관련하여 색 변경 보이세요? 차트 스타일도 있습니다. 색을 바꾸고 싶다. 여기서 바꾸면 돼요. 색상형 보이죠? 바꿀 수 있네. 그죠? 하나 골라요. 이렇게. 그 다음 그게 아니라 이 전체 스타일을 좀 더 깊이 있게 바꾸고 싶어요. 검정이 고급스럽죠? 어때요, 여러분? 훨씬 눈에 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 데이터 분석을 해본다면 바깥으로 100점 만점에 가깝다면 그만큼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디자인 측면에서 좀 약해요. 그죠? 우리 회사 타키야는 다른 만족도는 그냥 80점대에 가까운데 디자인은 유독 약한 것 같다. 그러면 다음 타키야 제품을 보완할 때는 디자인에 좀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다가 타키야 제품만 분석을 해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요.
우리 이 똑같은 제품 중에서 그 경쟁회사, B회사가 있는데요. B회사 테라모 이 제품 브랜드는요, 상당히 시장에서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회사 제품하고 우리 회사 타키야하고 만족도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비교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옆으로 약간 치워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B회사 테라모 제품 있죠? 이 제품을 이 차트에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보통 우리 추가할 때 어떻게 배웠어요? 클릭하고 오른쪽 눌러서 데이터 선택 여기 들어가서 범위 지정했었거든요. 기억나요? 네. 여기서 추가 눌러가지고 작업을 해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취소. 오늘은 이 방법 안 써요. 그러면요. 자, 여러분 여기 B회사 테라모 데이터 있죠? 이 데이터를 여기에 추가하고 싶다면 B회사 테라모 보이죠? 이 범위를 지정합니다. 이렇게요? 네. 지정하고요. 컨트롤 C. 복사를 해요? 네, 그렇습니다. 컨트롤 C 이렇게 띵 복사해요. 그리고요. 타키야 여기 여러분 차트에 클릭해요. 차트를요? 네. 컨트롤 C 누르자마자 클릭. 하고 컨트롤 V가 붙여넣기 맞습니까? 컨트롤 V. 우와. 어때요? 그 다음 번쩍이 부담스럽죠? ESC. 자, 어때요? 우와, 들어갔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요 바깥에 있는 애 있잖아요. 요애 마우스 갖다 대보세요. 테라모라고 뜬다. 그죠? 이게 테라모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게 바로 뭡니까? 타키야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차트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우와, 황당하다. 그럼 만약에 테라모 지우려면요? 간단해요. 여기 여러분. 이게 테라모라면서요. 테라모 차트 이렇게 클릭해요. 요거 계열. 딜리트. 다시 한번요. 컨트롤 Z. 다 없어졌죠? 조심하셔야 돼요. 바깥에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번요. 자, 여기 계열 B 클릭. 클릭했습니다. 딜리트. 어때요? 깔끔하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데이터 다시 한번 추가해 보시겠습니까? B회사 테라모 범위 다 잡아요. 안 보이는군요. 자, 다시 한번 잡고 컨트롤 C 그리고 차트 클릭하고 컨트롤 V. 이게 더 간단하죠? ESC. 이렇게 해요. 됐죠? 이 방법으로 안 되는 애들이 있으면 데이터 선택 메뉴를 써서 들어가야겠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목을 한번 제가 써볼까요? 제목을요? 예, 제목 써야죠. 자, 여러분 차트를 키우면은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차트가 커져요. 그러면 제목을 어떻게 쓸 건가요? 제목을 쓸 공간이 없지 않느냐? 그렇죠. 자,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해서 차트 제목 위 됐죠? 자, 그래서 뭐라고 쓰면 됩니까? 제목을 타키야와 B회사 제품 만족도 비교 분석 이렇게 쓰면 되겠죠. 가능합니까? 네,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저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그 디자인 말이에요. 타키야가 어떤 건지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니까 알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이거 설명이 없다면 어떤 게 타키야고 어떤 게 경쟁사 제품인지 알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범례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 더, 자, 차트를 클릭해야 메뉴가 나타납니다. 차트 디자인에서 요소 추가, 범례,
어디다 만드실 건가요? 왼쪽, 오른쪽, 어디? 아래? 아래도 괜찮네요. 이렇게. 그래서 타키아가 요 색깔 주황색이고 B회사 테라모가 노랑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역시 B회사 테라모가 자 여기 여러분 요 안에 자 확인해 봅시다. 현재 당사 제품과 B회사 테라모를 비교를 하면 요 간격이 보이죠 여러분? 간격을 보면은 무게, 가격 이런 것들을 보면 어때요?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만족도 면에서. 근데 크기, 기능의 양, 질, 디자인, 특히 디자인 파트에선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보완을 시급히 해야 할 과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사형 차트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값에도 특정한 값, 이 디자인 값, 여기에 대해서만 값을 표시할 수 있느냐? 있어요. 똑같아요. 여기 여러분, 자, 한 번 클릭, 톡. 그죠? 한 번 더 클릭, 톡. 했어요? 얘만 표시되는 거 보이죠?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 확인돼요? 여기 67 나오잖아요. 요에. 끌어다가 이렇게 바짝 갖다 놓으면 되죠. 확인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사형 차트를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게 쭉 넘어가면은 지도 차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지도 차트는 제가 스케일 좀 크게 잡았어요. 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지도 차트를 이용하려면 전 세계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데이터는요, 저는 이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우리나라가 무역 사기 사례 데이터가 있어요. 무역도 사기를 당해요. 국제 사기꾼이 있단 말이에요. 금품갈취, 해적 같은 서류를 교묘히 위조를 한다든가 이메일 해킹을 통한 피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무역 사기 사례 데이터가 올라와 있길래 이걸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국가별로 그러면 피해액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요약을 해서 지도 차트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지도 차트 만드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여러분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무역 사기 사례 데이터 보여드리죠. 데이터 여러분 끝이 어디예요? 끝이 어디예요? 몇백 라인 되나 보다. 그죠? 데이터가 많아요.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이렇게. 우와, 많다. 그죠?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국가별로 피해 금액을 이제 요약을 해서, 그걸 어디다 요약하냐면, 국가별 사기 피해액 보이죠? 여기다 요약을 하고 여기서 차트를 그릴 거예요. 아하.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국가 보시면 여기에 여러분 이렇게요. 이라크, 또 여기 이라크, 이란, 이런 나라들 쭉 보면은 터키, 어때요? 사우디. 데이터가 중복돼 있죠. 사우디한테는 또 피해가 결제권으로 여러 번 이렇게 사기 피해를 당한 적이 있네요. 파나마 결제상 오류로 이렇게 이메일 해킹도. 그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렇게 중복되는 나라들을 하나로 묶어서 피해 금액도 하나로 합해서 그래서 파나마 대상으로 피해 금액이 총 얼마고 중국 대상으로 피해 금액이 얼만지 요약을 해야 차트가 쉬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계산 작업을 공부했고 서식을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복습을 해보면 돼요. 먼저 이게 원본 데이터죠? 무역 사기 사례가. 그럼 여러분 여기 국가 데이터 보이세요? 국가 데이터 끝이 어딘지 보입니까? 몰라요. 모르는 걸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무역 사기 사례 시트에서 국가 I의 1번지 마우스로 클릭하고 자, 컨트롤 키 붙어요. 컨트롤 그리고 여러분 시프트 키 보여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방향키 있죠, 여러분.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방향키에서 아래로 방향키. I 1번지에 마우스 놓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어때요? 우와, 데이터 범위 지정한다. 그죠? 여기서 컨트롤 C. 자, 손 떼고 컨트롤 C 복사. 번쩍이 돌아갑니까? 돌아가요. 그러면 국가별 사기 피해액 시트로 이동합니다. 자, 이동해서요, 여러분. 저는 B의 3번지에다 마우스 놓을 생각이에요. 나는 C의 3.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갖다 놓고 컨트롤 V. 컨트롤 V가 뭐죠? 붙여넣기. 어때요? 와, 데이터 다 들어왔다. 그죠?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들어왔어요. 확인되죠? 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커서를 자, 국가는 여러분 데이터 아니죠. 일단 헷갈리니까 페인트 통 눌러서 구분을 지어요. 그럼 여기 파나마 보이세요? 비사? 자, 여기다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눌러서요. 데이터를 모조리 선택합니다. 자, 선택했어요.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 여기서 중복된 데이터들 있죠. 이걸 이제 제거하는 작업 들어갑니다. 자, 중복 제거는요. 되게 간단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어디로 여러분 들어가더라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메뉴에 보시면은 데이터 메뉴로 오셔야 돼요. 자, 데이터 메뉴에 왔어요. 데이터 메뉴에 오면은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데이터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도구에 보시면 여기 중복된 항목 제거 확인됩니까? 눌러요. 그럼 이렇게 떠요. 현재 국가열을 중심으로 너가 중복된 내용을 제거할 거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확인. 그럼 어때요? 중복된 값이 검색되어 제거했다. 76개 고유한 값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이죠? 확인.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가 어때요? 네, 깔끔하게 요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데이터의 양이 많을 때는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의 약점은 또 뭐냐면은 데이터가 여러분 만약에 여기 중간에 끊겼어요. 빈칸이 있다가 다시 이어져요. 이런 경우에는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가 별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는 이 데이터가 연달아 인접한 데이터가 있는지 얘가 따져서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공백이 있으면은 여기서 끝인가 봐 하고 자기도 계산 거기서 딱 멈춰버리고 거기까지만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알맞지 않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아주 깔끔하게 요약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칸에 이제 뭐라고 쓰냐면 사기 피해액 이렇게 여러분이 써줘요. 그러면 파나마 대상으로 무역을 했는데 총 사기 피해액이 얼마더라. 이게 이제 여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국가 사기 피해액 범위 지정해서 홈 탭에서 색상 지정하고
그 다음에 B3에서 자, 여러분 여기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전체 범위를 지정합니다. 지정해서 뭘 해주면 돼요? 네, 깔끔하게 모든 테두리 눌러줘요. 그리고 B열을 더블 클릭해서 간격을 조정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서식에 대한 건 일단 이렇게 마무리.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사기 피해액을 계산해서 가져와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 사기 피해액 계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죠. 무역 사기 사례에서 나라 파나마 대상으로 맞아요, 여러분? 예, 파나마 데이터 쭉 올라갑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위로 방향키 누르면 맨 위로 올라가게 돼요. 자, 다시 한번요. 예. 자, 계속 아래로 내려오죠. 자, 올라갑니다. 컨트롤 홈을 눌러버리세요. 이게 제일 빨라요. 자, 그러면 이 파나마 국가에 대한 피해 금액의 합계를 구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 합계, 그냥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파나마 국가에 대해서만 합계죠. 그러면 조건에 따라서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SUMIF라는 함수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네, 바로 그 SUMIF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계산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SUMIF. 그러면 SUMIF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네, 이 국가 범위 안에서 바로 파나마에 해당하는 거 이게 조건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합계 구할 범위가 피해 금액. 맞아요? 네. 그러니까 SUMIF는 조건 범위, 그 다음 조건, 마지막 합계 범위. 기억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서로 시트가 어때요? 달라요. 서로 시트가 다르고 그 다음 또 범위가 짧아요? 많아요? 범위도 길어요. 이 범위를 여러분 하다가 마우스 잘못 또 지정하면 에러 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모두 방지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방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면 여기 여러분 피해 금액 보이세요? 네. 그리고 이 피해 금액도 지금 자세히 보면 정상 데이터가 아니에요. 왜? 여기 숫자 데이터는 여러분 오른쪽으로 이렇게 정렬이 돼야 되고요. 문자 데이터는 왼쪽 정렬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피해 금액 데이터가 모두 문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 몇백 개 데이터를 내가 숫자로 바꿔야 되느냐? 아니에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피해 금액 보이죠? H의 2번지부터요.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누르면 전체 범위 지정됩니까? 여기까지만 이거 보세요. 밑에 공백이 있으니까 지정 안 되죠? 이럴 경우에는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눌렀죠? 여기 지정됐죠? 그리고 여러분이 컨트롤 키를 눌러서 나머지 범위를 지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더 없나요? 네, 더 이상은 없네요. 그죠? 그럼 중간에는 그냥 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냥 놓죠 뭐.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면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 0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조그맣게 연두색 화살표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지정하고 요렇게. 자, 밑에는 이제 필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세모 조그맣게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 표시 옆에 보면은 조그맣게 그 알림 표시, 경고 표시가 있어요. 그 표시를 눌러서 요거 느낌표 표시 이거 눌러서 숫자로 변환 다 해줘야 돼요. 숫자로 변환을 해달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자 여기 여러분 숫자로 변환 작업 이렇게 눌러서 한 번에 다 변환하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안 된 부분이 있으면은 자 이렇게 내려가서 안 된 거 있죠? 예, 이 데이터도 역시 범위 지정해서 어떻게 해요? 숫자로 변환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안 되면 이렇게라도 따로따로. 됐죠? 그럼 숫자로 변환 다 된 겁니다. 이렇게 일단 변환 작업을 거쳐야만 여러분이 계산 작업을 잘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피해 금액을 계산에 사용하기 쉽도록 이름으로 지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H의 2번지 보이십니까? H의 2번지부터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그 다음 내려가서 또 컨트롤 키 눌러서 나머지 범위 다 잡아줘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름 상자 보이십니까? 네, 이름 상자에다가 뭐라고 입력을 하느냐면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피해액, 엔터 꽝. 됐습니까? 자, 피해액이라고 이름을 여러분이 써줘요. 자, 제대로 안 들어갔죠? 피해액, 엔터 꽝. 자, 입력했습니다. 중간에 여기 빈칸이 있어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기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름 지정이 여기서 잘 안 되면 H2번지부터 자, 잘 보세요.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자, 내렸고요. 그 다음 여러분 여기서 범위를 마저 제가 잡아주겠습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이만큼. 자, 다 됐어요? 그럼 범위가 H의 137라인까지. 맞습니까? 예. 그러면, 자, 여기 여러분, 수식의 이름 관리자, 이름 상자에서 이름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피해액, 범위, 잡혀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H의 2번지부터 129까지 그리고 한 박자 쉬고 이어졌다고 나오죠?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H의 129를 클릭해서 137로 여러분이 바꿔요. 137 이렇게 바꾸고 뒤에 데이터를 다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됐습니까? 지워요. 지우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닫기 누르면은 저장하겠냐고 물어봐요. 그럼 네 하면은 이름이 제대로 지정됩니다. 이제.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피해액에 대한 이름 지정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범위를 더 잡아서 에러가 났던 거고 이름 관리자에서 이런 경우 H2에서 137로 수정해주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피해액. 자, 그 다음에 국가 보이세요? 네, 국가도 범위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I의 2번지부터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어떻습니까? 전체 범위 다 잡혀지죠? 그럼 여러분 이름 상자에서 국가라고 이름을 쓰고 엔터 꽝. 됐죠? 자, 국가 나오는 거 확인됩니다. 이렇게 피해액, 국가 두 개의 이름을 지정했고 국가별 사기 피해액 세트로 이제 돌아와 보세요. 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사기 피해액 보이죠? 여기다가 는 이렇게 써줘요. 그리고 어떻게 쓰느냐면 조건에 따라 사기 피해액의 합계를 구하겠다. sum 그리고 뭐예요? if. sum if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sum if를 썼어요. 자, sum if 쓴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파나마 보이세요? 자, 요 파나마가 어디에서 비교가 돼야 되죠? 바로 국가 범위. 근데 우리가 이 레인지 범위 대비해서 이름으로 지정했죠? 뭐라고요? 국가들은 국가라는 이름으로 지정했지? 이렇게. 그럼 이 국가 범위 안에서 뭘 찾아요? 파나마. 그 다음 세 번째 합계 범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피해액.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엔터 꽝 쳐보면 답이 나와요. 나오면 아래로 핸들링,
어떻습니까? 와, 다 나온다. 이런 애들은 빵이에요. 그럼 피해액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면은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 사기 피해액 C4에서부터 이 끝까지 얘네들은 전부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조를 하기 위해서 여기 홈 탭에서 쉼표 스타일을 눌러서 표시 형식을 좀 강조를 해주세요. 자, 다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역 사기 사례 데이터로부터 내가 원하는 어떤 업무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요약해서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이 우리 이제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쵸? 자,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요약을 했다면 이 요약된 데이터를 가지고 뭘 만든다? 차트를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어떤 차트? 지도 차트를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도 차트는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국가 사기 피해액 보이죠? 자, B의 3번지입니다. B의 3번지에 마우스를 놓고 이 범위 전부 선택해야 되죠. 이럴 때는 데이터의 양 좀 많아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오른쪽 방향키 눌러보세요. 옆으로 더 안 가요. 왜? 공란이니까. 그 다음 컨트롤 시프트 계속 누르고 계셔야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 누르자마자 아래쪽 방향키. 그럼 전체 범위가 잡혀요. 됐죠? 자, 이렇게 잡힌 상태에서 삽입 눌러줘요. 자, 삽입에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도, 여기 지구본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이게 지도 차트 삽입이에요. 이거 눌러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거 보이죠? 예, 요거 눌러주면 돼요. 와, 이게 끝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지도 차트 처음 만드는 분은 뭐 설치하겠느냐고 물어봐요. 그럼 한다고 하세요. 자, 그럼 어때요? 지도 차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때요? 와, 이게 다예요. 네, 나오잖아요. 우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여기에서 자, 보시면 차트 제목 보이세요? 네, 요거 클릭해서 이렇게요. 무역 사기 피해 금액 분석. 이렇게 무역 사기 피해 금액 분석이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면 돼요. 아하.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선 요거 닫고, 여러분 요 차트를 보시면 어때요? 좀 흐릿해. 또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분 계시겠죠? 그러면 앞에서 공부했던 대로 차트 디자인의 차트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거를 먼저 고르세요. 저는 요게 좀 마음에 들어요. 자, 더 있나요? 없어요. 이게 다예요. 이렇게 골라요. 그 다음 고른 다음에 색 변경 보이세요? 네, 좀 더 얘를 이펙트하게 처리하고 싶다. 색 변경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을 해줘요. 확인됩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색상의 강도 보이죠? 사기 피해 규모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장 진한 공간이 바로 이쪽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쪽은 어디입니까 주로? 저쪽에 여러분 뭡니까? 아무래도 동남아 쪽 그쪽이죠.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여러분 중동, 중동이죠, 중동 지역.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피해액이 좀 많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이 지도를 보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쪽에 예전에 우리가 구소련 지역 이야기하죠. 그쪽 지역에서도 피해가 있고요. 중국 지역 피해가 있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이렇게 보면은 다른 곳은 어때요? 좀 색상이 굉장히 옅죠. 거의 0에 가깝죠. 이런 애들은 무역 대상 어때요? 피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차트를 좀 더 시각적으로 이제 좀 강조를 해보자 이거예요. 강조를. 어떻게 강조를 하느냐면 이쪽에 미얀마 지역에 이쪽에 애들 피해가 아주 극심하죠. 요런 애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렇게 중국 그리고 이쪽에 구소련 지역. 그 다음에 이쪽에 뭐 중미 이쪽에 미국이죠. 예, 미국 지역. 요쪽 있는데 요런 애들은 좀 더 그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 피해액을 직접 여러분이 표시를 좀 시각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으냐? 자, 일단 이렇게요, 여러분. 이 차트 안에서 표시할 수 있는 거는 극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업무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면 여러분 여기 삽입 보이세요? 삽입의 그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애가 있어요. 요 애를 누르면 도형이 있어요. 도형이요? 네. 이 도형을 눌러서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텍스트 상자라는 게 존재해요. 텍스트 상자를 눌러요. 요걸 눌러줘요. 눌러서 우선은 요 바깥에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여러분이 하나를 써주면 됩니다. 뭐라고요? 구소련 지역.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구소련 지역이라고 쓰고 여기는 피해액이 얼마냐면은 아까 100 정도가 되죠. 1억이죠. 거의 1억 돈인가요? 100이죠. 100만이죠. 그래서 뭐 100만 달러인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러시아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뭐하죠? 구소련 지역이에요. 전부 다 묶어서. 그래서 구소련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할 겁니다. 근데 글씨가 너무 크죠? 자, 이거 여러분 글씨체를 적절히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좀 작게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하고 색상도 여러분이 눈에 띄게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요 애를 끌어다가 요 위에 이렇게 올려놔줘요. 자, 그런데 모양이 그다지 이쁜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도형서식에서 도형 편집을 통해서 요 애의 모양을 이렇게 말풍선 모양으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세히 표시를 이렇게 해줘도 돼요. 이렇게. 가능합니까? 네,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해요. 그리고 글씨가 여전히 다른 애들에 비해 너무 강조되는데요. 그러면 조금 줄여서 여러분이 강조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됐나요? 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기 자, 요 애를 또 컨트롤 키로 눌러서 이렇게 끌어다 놓습니다. 끌어다 놓고 여기는 뭡니까?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중국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이 이 중국에 대해서도 역시 금액을 표시하고 싶다. 그렇다면 일단 이 도형 모양을 얘는 말풍선으로 굳이 안 만들어도 되겠죠? 다시 뭐 모서리가 둥근 모양으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요 안에다 이렇게 중국 이렇게만 표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씨 크기 너무 크다? 그럼 조금 더 여러분이 줄이면 돼요. 뭐 7, 6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색상도 시각적으로 얘보다 만약에 얘가 값이 더 작다면 시각적으로 색깔을 좀 옅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 애를 딜리트를 눌러서 놓고 아예 삽입에서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서 이거 텍스트 상자 눌러서 클릭하고 여기다가 중국 이렇게 써요. 쓴 다음에 글씨 크기 완전 작게 만들어서 끌어다가 요 위에 이렇게 올려놔도 좋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 미얀마 같은 경우는 너무 작죠. 그런데 사기 피해는 굉장히 높잖아요. 이런 애들은
삽입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을 이용하여 여기 화살표라던가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서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한다던가 이렇게 색깔은 눈에 띄게 주황색을 한다던가 이렇게 너무 색깔이 그런가요? 그러면 윤곽선에서 오렌지 색깔 이런 색깔을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중국이란 글자를 여기 테두리를 클릭해서 복사를 해요. 해서 여기에다가 미얀마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미얀마 쓰고 이렇게 바짝 붙여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쪽은 미국이니까 요 애를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끌어다 놓고 이 자리에 미국 이렇게 써주면 돼요. 됐죠, 여러분?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차트만 무조건 만들어서 이렇게 배치를 하기보다는 필요하다면 그 삽입에서 비단 도형뿐만 아니라 여기 일러스트레이션에 보면은 엑셀에 왜 그림이 있고 온라인 그림이 있고 3D 모델이 있겠습니까? 예. 3D 모델은 뭔데요?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3D 모델 이런 것도 나중에 눌러보세요, 다. 자, 여기 그림, 온라인 그림 있죠? 온라인 그림 제가 눌러볼게요. 자, 여기에서 그래, 나 중국 오성홍기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누르면은 중국 국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다. 그럼 이거 하나만 선택을 해요. 별로 그렇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없는데요. 그죠? 그럼 이 오성홍기 하나 이런 거 선택을 하면 되겠고 아니면은 여기에 오성홍기에 해당하는 그림은 특별히 없네요. 그러면 성조기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성조기 이렇게 눌렀어요. 반듯한 게 나오네요. 자, 첫 번째 거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삽입 이렇게 눌러요. 그림이 좀 크죠? 조절점을 붙잡고 안으로 드래그하면 크기 줄어들어요.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자, 한 번 더 이렇게 조절 가능하죠? 이렇게 조절을 해줘요. 그럼 조절을 해서 요 애를 요 미국 옆에다 이렇게 갖다 붙여요. 이렇게. 아니면 미국이란 글자를 없애버리고 아예 국기로 이렇게 표시를 해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그림을 이용해서 엑셀의 차트는 기본 그 베이스로 깔고 그 위에 시각적인 요소를 도형이라던가 그림으로 이렇게 추가를 하면 그 시각적 효과는 더 배가 되겠죠. 잘못하면 조잡해져요. 조심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도형이라던가 그림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신 다음에 나는 이 표가 필요 없겠다 그러면 이 차트만 가지고 곧바로 업무에 얘를 활용을 해야 된다. 뭐 아니면 바깥에 붙여놓고 이번에 무역 사기 피해에 그 전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그 지역이 좀 피해가 크니까 이 지역과 거래할 때는 좀 더 유의해야겠다. 이런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차트만 프린트로 뽑아야 되는데 이거 차트를 프린트로 어떻게 뽑죠? 의외로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차트만 클릭해요. 그리고 파일에서 인쇄를 누르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로요? 네. 차트 클릭이 핵심이에요. 어떻습니까? 나오는 거 봐라. 나와요, 여러분. 자, 나오면 여기서 이제 뭐 누르면 돼요? 인쇄를 누르면 되는 겁니다.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엑셀에 대한 기초 과정 설명을 쭉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그동안 좀 업무에 또는 학습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업무 활용 요 정도만 해도 뭐 부족함은 없어요. 근데 다만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나는 조금 이런 데이터를 요약을 하고 싶어요. 요약하고 분석하고 예측도 좀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네요. 이런 부분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바로 피벗 테이블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런 분들께서는 중급 과정 저희 그 엑셀 2019에 중급 과정을 좀 들어주시면은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급 과정 들어보시고 또 함수 좀 잘 활용을 했었는데요. 그것보다 조금 업무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고급 함수도 공부하고 싶습니다. 역시 중급 과정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업무 활용 많이 하시길 바라면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컴퓨터 기초 및 스마트폰 사용법, 엑셀, 프레젠테이션, 한글 문서 작성, 오피스, 포토샵 디자인, 코딩, 프로그래밍 자격증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쇼핑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강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좀 더 자세한 강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쇼핑몰에서 강의를 주문하시게 되면 주문하신 강의 과정 전체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예를 들어 포토샵 2024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실무의 완전 활용 강좌의 경우 해당 강좌를 선택하시게 되면 과정별 핵심 주제에 대한 설명과 자막이 포함된 실제 강의 스크린샷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강좌는 과정 전체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실 때 여러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바로 열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